소리나는 쟁반. 오늘의 5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고요. 어떤 커피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승희는 회사를 다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주말을 이용해 전국에 있는 소도시를 여행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를 품고 한 어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바다가 있고 맛있는 생선 요리가 있고 인심 좋은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저기를 다니며 밥도 먹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주 오래된 커피숍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커피숍이 운영된다고? 그녀는 놀라움과 호기심에 그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커피숍 안은 굉장히 어두침침했고 손님은 없었습니다. 구석 쪽을 보니 거미줄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하는 듯 등이 살짝 굽고 눈이 크면서도 기이한 빛을 발하는 중년의 남자가 그녀 앞에 메뉴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뭘 원하시는지? 승희는 그가 들고 온 메뉴판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처음에 승희는 주인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메뉴판에는 음료나 커피는 없고 그저 한 줄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메뉴판에 적힌 글을 소리내어 읽으며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손님? 그렇다면 내가 다른 손님들을 보여주지. 말이 끝남과 동시에 주인이 갑자기 승희의 목을 우악스러운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차츰 흐려졌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녀와 같이 이 기이한 커피숍에 이끌려 죽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승희와 같은 입장으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승희의 눈에서도 원한이 맺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으나 그녀가 그곳을 도망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의 6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고요. 어떤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6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며칠 전 제가 겪은 기이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제가 사는 작은 도시의 시내를 오가며 열심히 손님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에 한 할머니가 제 차에 탔습니다. 곱게 차려입으셨고 얼굴도 한평생 선하게 사신 분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니 처음에는 창신동에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왜 이상한 곳으로 가냐며 자신은 구미동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신봉동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그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동네들을 연이어 말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핸드폰이 있는지 주머니에 무엇이 들었는지 등을 물어 결국 할머니의 작은 손가방에 들어있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집 앞에 가니 할머니의 가족들이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할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가족들에게 인계하고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나직이 수근거렸습니다. 혹시 오늘 밤 내 꿈을 꾸면 복권이나 사시게나? 저는 피식 웃으며 돌아섰지만 정말 그날 밤 할머니 꿈을 꾸었고 혹시나 해서 복권을 샀는데 놀랍게도 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자가 많아 큰 돈은 받지 못했지만
1년 동안 제가 벌어들인 수입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정체가 뭐지? 혹시 무당일을 하시다 그렇게 되셨나? 그 후로 가끔 그 할머니 생각을 해보지만 그녀의 정체를 알 길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고요. 기묘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네 집 4식구는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에 2박 3일 일정으로 놀러 갔다가 금요일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신나게 놀아서인지 모두 지쳐있던 가족은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나머지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준호네 가족이 들어오는데도 모르는 척하며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가장 준호는 그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버젓이 있어요? 준호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힐끗 작은 방 쪽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 또 온 것 같은데요? 준호는 그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종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작은 방에서 무당 하나가 급히 뛰어났습니다. 박수무당이었죠. 그는 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만 하늘로 올라가셔야지. 망자분들이 자꾸 이승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당신들은 이미 2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죽었다고요. 여기 이 집은 이제 여기로 이사온 분들의 소유고요. 그래도 내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모두 거실 앞쪽에 있는 거울로 가보세요. 본인들이 실제로 보이는지. 준호와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두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 가족들은 모두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확인했지만 거울에 전혀 비치지 않았죠. 그제야 준호와 가족들은 무당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기억이 조금씩 나게 되었던 거죠. 자, 내가 저승사자들을 부를 테니 곱게 올라가세요. 그러실 거죠? 박수무당은 제법 부드럽게 준호네를 설득했고 그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저승사자들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서윤님이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이시고 소리님인 서윤님이 보내주신 사연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8번째 이야기, 서윤님이 보내주신 시청자 사연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서윤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제법 많은 비가 내렸는지 노면이 꽤 미끄러웠다. 여름 막바지에 전국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다. 출근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버스 안에는 승객이 그리 많지 않았다. 컨디션이 좋은데 버스가 천원 터미널을 출발해 다가동의 좁은 도로로 접어들 때쯤 갑자기 맞은편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면으로 다가왔다. 길이 좁았던 터라 승용차는 그대로 버스 운전석 쪽을 받고 말았다. 속도는 40km 이내.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나는 허리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물리치료라도 며칠 받자는 생각에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니 대부분의 병실이 찬 상태였다. 그나마 다인실이 하나 남아있어 어르신 혼자 계시는 3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담당 간호사는 에어컨이 고장난 병실이긴 하지만 입원해 계신 할아버지는 오히려 그걸 좋아한다고 기뜸해 주었고 나는 그 어르신과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다. 그날 오후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얼마 전 몸이 아프다고 전화를 한 친구 녀석이 걱정돼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저녁쯤 퇴근한 와이프가 병원에 들렸다가 돌아가는 걸 배웅하러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옆 침상을 쓰던 어르신이 병실에 들어서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상한 건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곤 마치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급히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닌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병상에 들어 누우면서 핸드폰을 꺼내 다시 친구 녀석한테 전화를 했다. 이번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 한여름이라 몹시 더웠던 나는 선풍기를 틀고 다시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검색했다. 그때 옆 병상에 있던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10분 정도 후에 다시 들어오더니 다른 병실로 옮긴다고 하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하고는 그대로 병실을 나갔다. 나는 넓은 3인실을 혼자 쓰게 되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에어컨 리모컨에 전원을 켰다.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담당 간호사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에어컨이 작동해 시원한 바람이 나오자 그제야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뭐지? 잘만 나오는구만. 얼마 후 담당 간호사가 주사와 링겔을 놔주러 와서는 깜짝 놀랐다. 어머, 에어컨이 나오네? 언제 고쳤지?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고는 주사를 다 놓고 병실을 나갔다. 혼자 병상에 누워있는데 잠도 안 오고 자꾸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그리고 핸드폰 벨소리에 반짝 눈을 떴다. 오전 7시. 친구 성호였다. 나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성호, 너 어제 전원도 꺼놓더만 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말을 쏟아냈는데 건너편에서 성호가 아닌 성호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우리 형 죽었어. 동생의 그 기운 없는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뭐? 뭐라고? 언제? 어젯밤인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알았는데 심장마비래요. 좀 전에 112, 119 전부 와서 시신 수습해 갔어요. 핸드폰 보니까 어제 형 부재중 전화 찍혀있길래 제일 먼저 전화한 거예요. 나는 바로 퇴원을 하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며칠 일도 쉬었다. 와이프가 내 걱정이 됐는지 건강 잘 챙기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 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친구가 죽던 그날 밤 갑자기 고장난 에어컨이 정상 작동되고 같이 병실을 쓰던 어르신이 갑자기 다른 병실로 옮겨간 일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어르신은 뭔가 본 게 아닐까? 어쩌면 친구 녀석이 죽어서 저승에 가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나를 찾아왔던 건 아닐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나오고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인데 나는 그날 저녁 친구가 병실로 나를 찾아온 거라 믿고 싶다. 잘 가라, 친구야. 서윤님이 보내주신 슬프고도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서윤님 감사합니다. 친구분도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2주 후에 라이브로 뵐 거고요. 오늘 모두 감사했습니다. 안녕.